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이제 마지막 영상 시간이네요.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천만쌤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구장창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들 여러분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주가 예측은 참 신의 영역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주가를 맞춘다는 것은 쉽지는 않네요. 이렇게 또 빠지기 시작하니까 정신없이 빠지고 또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또 정신없이 오르는 게 이 주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주가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큰 흐름을 한번 여러분이 잘 살펴봐서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적절하게 잘 할 것 같습니다. 투자를 잘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자기만의 안목과 센스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일희일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기간 내에 그 빠른 수익을 내고 싶다거나 큰 수익을 낸다는 그런 욕심은 버리셔야 할 겁니다. 이 주식시장은 솔직히 말해서 겸손해야 한 것 같아요. 겸손한 사람들만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도 하고 수익을 내는 것 같습니다. 교만하거나 너무 성급한 사람은 절대로 주식 투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괜히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5년 동안 보니까 야, 이게 투자는 하면 할수록 힘들구나, 어렵구나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또 깨닫기도 하고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배워 나가는 것 같고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투자를 하더라도 너무 한 바구니에 하나만 담지 말고 여러 개 좀 분산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좀 이렇게 좀 나눠서 해야 돼요. 응? 나눠서 이렇게 좀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시는 게 여러분 리스크 관리에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한 종목 해가지고 뭐 잘 맞춰서 말 그대로 제대로 오르면 좋겠지만은 그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 한번 잘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투자는 그 이론보다는 역시 경험인 것 같아요. 경험.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깨닫는 것 같습니다. 백날 듣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게 더 빨리 배운다는 거겠죠. 하여튼 참 쉽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 진짜 내가 이 기업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했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 또 새해 들어서 또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로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가 뚜렷한 반등을 보이고 있던데 지난해 글로벌 주요국 중에 최약세를 기록했던 코스피가 환율의 강세 진정 그리고 반도체 업종의 회복 여기에 힘입어서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좀 이어갑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오는 20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는데 이 빠른 순환매 장세가 나타날 것 같아요. 특히 보니까 JP모건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열립니다. 13일에서 16일 제약 바이오업 종목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네요. 12일 한국거래에서 보면 지난주 코스피는 전주 대비 3.02%는 올랐습니다. 2515.78. 이 기간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홀로 1조 4,670억 순 매수했고 개인들과 기관들은 각각 1조 1,183억, 7,680억 정도 순 매도를 했어요. 이번 주에 주목할 경제 지표에는 미국의 12월 CPI가 있는데 이번 CPI 발표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금리 인하에 따라서 물가 반등과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해지면서 시장의 경계 심리를 고조시키네요. 시장의 경계 심리를 고조시키더라. 다만 연방준비제도의 FED의 통화 정책에 대한 시장의 컨센이 이미 물가 반등 가능성을 선반영했죠. 여기에 CPI 발표의 시장 영향은 제한될 거라는 분석도 있어요. 연준은 지난해 12월 FOMC에서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 4회에서 그 2회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속도 조절을 예고를 했죠. 지난해 12월에 그 CPI는 파업으로 인해서 운임비가 상승했고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식료품 가격 상승 등 일시적인 요인이 반영될 수 있죠. 물가 상승세는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정점을 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어서 소매 판매 지표도 전월 대비 소폭 둔화가 예상되고 이에 달러화랑 그 채권금리 하향 안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국내 증시가 단기 조정을 보일 경우 이를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데 특히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설 연휴와 중국 춘절을 앞두고 있네요. 제약 바이오하고 소비 관광 업종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식 등 그 불확실성을 앞둔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는 순환매 장세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제약과 바이오 종목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요. 그 소비하고 관광업종은 물론이고 그 중국의 춘절과 관련된 음식료, 화장품 업종 매수 기회가 올 것 같네요. 한편으로는 극심한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던 코스피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 그런 분석이 있던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나타난 반등은 시장 분위기 전환의 신호로 해석되는가 봅니다. 미국의 물가 발표 단기 과열 해소와 매물 소화 과정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이고요. 현재 코스피의 선행 주가 그 수익 비율이죠. PER. 그 PER은 8.6배 정도 되네요. 8.6배. 그 PBR이 0.83배 됩니다. 0.83배. 역사적인 저점 수준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코스피는 지난 3일 이후로 5거래일 연속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현재 수급 개선세가 뚜렷합니다. 달러하고 채권금리의 하향의 안정과 그 중국 경제지표의 호조가 맞물리면은 코스피의 반등 탄력은 한층 강화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중국 경기 살아나야 한다는 거죠. 결국 채권금리는 떨어질 거고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이벤트 보니까 13일은 중국 12월 수출 수입이 있고 14일에는 미국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PPI. 15일에는 미국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있네요. 그리고 16일에는 미국 10월 소매 판매 그게 있고요. 17일에는 미국 12월 주택 착공 건수하고 주택 건축 허가 건수가 좀 발표됩니다. CPI, PPI를 좀 더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새벽에 보니까 다우지수, 나스닥, S&P 좀 많이 빠졌습니다. 1% 중반대. 그래서 우리 월요일에 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장이. 필라델피아는 2.42%에서 거의 3연타 맞았습니다. 3연타 맞아가지고 우리 반도체 섹터에 상당히 그 큰 흐름을 줄 것 같고요. 하방으로. 환율은 1474.80입니다. 다시 오릅니다. 달러 일본엔 0.3엔 빠졌네요. 157.66엔. 유가는 76.57달러. 일본에는 935.16, 유로화 1511.01, 중국 위안화 200.31원, 휘발유는 1698.93, 국제금값 2715달러, 국내는 127,878.07원입니다. 미국 국제 10년물은 4.763이야. 와, 미쳤어. 지금 계속 오르네요, 금리. 그래서 선물도 보니까 많이 빠졌더라고요, 토요일날. 다우도 1.53, S&P 1.63, 나스닥 1.65, 러셀 2.54. 그래서 많이 빠졌어요. 우리 삼성전자 55,300원인데 제가 볼 때는 55,000원에서 56,000원 사이를 좀 횡보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그렇게 썩 좋은 소식은 없었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고 우선주 마찬가지로 45,000원에서 46,000원 사이 여기서 박스권에서 랠리를 펼칠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이 났기 때문에 상승으로서의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장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미없는 장일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주목하시고 제가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항상 늘 투자는 신중하게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센스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 새벽에 봬요. 굿나잇.